네, 계속해서 매크로 변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결정은 앞으로 지표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표 PCE인데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PC가 드디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그 행보가 지난 6월 달에는 한번 멈추었었고요. 7월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9월도 멈출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핵심인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4.2 상승, 그리고 전월에 4.6보다 모두 내려가는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4.1 상승률 자체가 21년 9월 이후 근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접어들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신월 팀장 최근 리포트에서 미국의 현재 물가가 고금리의 중기화 필요성을 자극한다. 이거 그럼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진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 기준금리가 지금 플러스로 된 지 약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속도는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시사하겠고요. 지표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단기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1년과 5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변동성이 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데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 3.3에서 3.4%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로 유지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2%대로 동시에 좀 떨어져야 되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3%대 초중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교차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신경을 써야 되는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어 앤 롱거 중에서 하이어는 어느 정도 왔지만 고금리의 중장기화, 그러니까 롱거에 대한 스탠스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동결이 되고 내려가는 국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동결 국면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기대는 뭐 연내 금리 인하 뭐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그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전망을 보면 요즘 뭐 큰 침체 없이 스무스하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로 2.4%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도 물론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예상치를 너무 상회해서요. 시장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긴축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가 언제 발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얘기했었던 노 랜딩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노 랜딩까지는 아니고 소프트한 랜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도 판단이 경기 진단에 대한 판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완만한 속도로 계속 확장해 왔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보통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moderate라고 변경을 했고요. IMF는 지난주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년 2.8%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었고 당국들 그러니까 재무부, 연준 그리고 FDIC 이렇게 금융 당국까지
상당히 좀 단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당국들의 조치에 의해서 은행권 크레딧 리스크가 예.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미국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 하저의 흐름에 있어서는 유지되나 하저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속도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것들이 연간 성장률 결과치나 전망치가 좋아지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중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네. 1년 이상 이렇게 500bp 이상 금리를 급속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하다.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의 요인을 꼽자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요인에 대한 부분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가장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를 둘러싼 환경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긴축 정책의 타이밍이 다소 실기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5%포인트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긴축 정책이 지금 높아진 금리 정책의 정책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팬데믹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힘들었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사했다. 예. 그 부분들이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되었을 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발판을 좀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역 및 패권 전쟁의 컨셉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내 편과 남의 편으로 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 최강대국, 그다음에 기축통화국 이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자, 2분기 GDP 공개 후에 뉴욕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또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4%대를 돌파했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4% 갔다가 다시 3.9% 중반까지 내려섰습니다만은 4% 내외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연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미팅 바이 미팅,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인데요. 채권 시장이 조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지표의 결과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가 올라가고요. 예. 미국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GDP는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요인이었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과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런 부분들은 좀 금리의 보합 또는 강세 내려가는 모습에 일조했던 재료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뭐 달러화 가치도 다시 상승, 강달러로 조금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달러 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달러는 중립 흐름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위아래를 봤을 때 어떨까라고 한다라면은 추가 강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립 또는 약보합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일단락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경우에는 달러가 중립 또는 약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리고 반면에 근원 인플레와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 고용시장의 견조함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달러의 중립 흐름, 그리고 연준의 조금 더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가 나온다라면은 제한적인 달러 강세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최소 달러 강세 제로보다는 금리의 보합과 그리고
달러에 미치는 금리의 영향력이 좀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희석이 되면서 서서히 중립에서 약보합으로 연말로 갈수록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뭐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달러가 크게 약하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불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탄탄한 교역에 균열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보니까 3주 연속 감소세에다가 올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 지표마다 미국 경제의 좋은 면과 미국 경제의 과열이 약간 일부 해소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 개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작용하고 있겠고요. 견조한 소비와 생산 지표에 힘입어서 주간 고용 지표 또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소매 판매, 내구재 수주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저축은 21년 8월에 2.3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났지만 그 초과 저축분이 40%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들은 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여력들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빠르게 긴축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표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간단히 하나 우리 경제 여쭤볼게요. 하반기 경제 전망, 뭐 IMF 성장률 하향 전망도 그렇고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IMF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동일한 1.4%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핵심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발 리오프닝을 통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한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연초 대비해서 기대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부는 아마도 수출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는 것들로 정책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을 가장 갖추어야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상상일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